네, 그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는데요. 관련된 기사 목록들은 이후에 한번 보고요. 그러면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이 발언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르면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기 중에 체포 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죠. 자, 하나는 체포고요. 여기 구금은 구속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모두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분류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 혹은 구속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지. 첫 번째, 체포를 보겠습니다. 체포를 보면 형사소송법 200조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를 하고, 근데 이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세 차례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뭐 검찰 출석에 거부하겠다는 의사표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검찰의 수사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수사협조나 체포영장을 발부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에 정의당이 찬성하겠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속에 동의하는 결의안을 보겠습니다. 자,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법원은 이제 그 피고인이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어떤 사항이 있으냐면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없을 때, 그러니까 주민력상 주거에 실제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거가 해당되지 않죠. 제1야당의 대표가 뭐 특별하게 지금 유죄가 확정적이지 않는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이런 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 오래된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판단을 할 텐데, 통상 오래된 사건의 경우는 이미 증거가 확보됐거나 이미 증거가 훼손돼서 이미 증거를 인멸하려면 이미 오래전에 인멸했겠죠. 그래서 증거를 확보할 시급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이거에 대한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제1야당의 대표이고 사건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법원의 판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에서 볼 때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헌정사상 검찰 소환에 응한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체포의 사유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갈 염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이 체포영장이나 이런 거를 발부한 적도 없고 구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 수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재명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수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체포와 달리 구속은 불구속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원칙인 게 아니라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불구속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회의원이든 일반이든 간에 누구나 다 불구속을 받고 이 재판을 받아야 돼.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당하지 않고 자기의 방어권을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건 국회의원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건 일반인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될 거고. 정의당의 판단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이므로 절대 구속영장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부담 없이 이 구속영장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차별성을 보여준다는 건데, 근데 이게 방점이 잘못됐다. 방향이.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원 특권이나 방탄 국회는 구속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국회라는 신분을 통해서 수사에 거부하는 거예요. 출석을 안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체포 동의안을 내는 겁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불체포 특권이나 아니면은 국회를 계속 회기를 유지하는 건데, 그래서 이 체포의 경우에 이 특권이라고 볼 수 있고, 구속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라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불구속 수사 원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체포를 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한 체포영장은 필요 없습니다. 일반인이라도 현행범이 아닌 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제1야당 대표는 특히 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법 활동을 보장해야 되고, 또한 제1야당 대표 때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고, 이후에 그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 대선 후보를 구속시킨다는 것은 대선 후보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유죄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명백하게 유죄였다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당했겠죠. 뭐 성남시장이라든지 어쨌든 그런데 지금까지 구속당하지 않았다는 거는 검찰이 여러 번 해수했다는 건 명백하게 유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논란이 있다. 즉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의당의 입장은 무리한 입장이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의당이 제대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이해했고 또 일반인의 경우에도 불구속 재판 원칙을 이해했다면 수사에 협조하는 한 체포영장은 불필요하고 일반인과 같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므로 정의당은 구속영장 결의안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야 되는 게 원칙적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에 그 찬성을 하고 심지어 일반인도 아닌 제1야당 대표인데 그리고 나서 구속 적부심에 가서 받아라 했다가 하는 것은 이 불체포 특권의 취지나 불구속 재판 원칙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당 지도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그 기사를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네,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세 차례나 검찰에 출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체포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수사에 잘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현직 야당 대표로 제1야당 대표로 최초로 그 검찰에 출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 없는데 자발적으로 수사에 잘 협력하고 있다. 즉 체포의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당의 이제 그 이정미 대표가 영장 심사에서 판단받으면 될 것.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찬성한다. 구속영장에 찬성하고 다만 그 구속영장이 잘못된지 안 된지는 구속 적부심에서 받는다. 이런 취지인데 일반인의 경우에도 현행범이나 명백하게 유죄가 아닌 그죠? 일반인의 경우에도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구속을 원칙적으로 하고 영장 심사를 받으라는 말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일반인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발언은 적절하지 못하죠. 즉 수사에 거부하는 경우라면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이런 게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수사를 협력하는 경우는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방탄국회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보자. 보면은 보통 구속 재판의 비율은 8.1%입니다.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제1야당 대표에게는 더군다나 그렇죠. 왜냐하면 구속이 되면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변호인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소송 수행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에도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구속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그 이후에 구속적 부심을 받으라는 정의당의 주장은 헌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 원칙에 볼 때 이재명이 아니라도 일반인이라도 부당한 주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의당의 그 입장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헌법장애 불체포 특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맞는데 그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나 이 사례가 잘못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